우리는 어릴 때부터 한 가지 말을 계속 들으며 자랍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삶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왔습니다. 이 믿음은 오랫동안 사회를 움직여온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에서는 조용하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앞으로 약 25년 동안 세계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규모는 무려 105조 달러입니다. 이 돈은 새로 만들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산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자녀로, 조부모에게서 손주로 조용히 이동하는 돈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위대한 부의 이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결국 중요한 것은 개인의 노력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물론 노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를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의 세상에서는 자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지난 10년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 경제에서는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자산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입니다. 먼저 주식시장입니다. 세계 주요 주식시장은 역사적인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시장은 2배 이상 상승했고 어떤 시장은 3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기술 기업이 성장했고 투자 자금이 몰렸으며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의 자산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도시로 인구가 몰리고 금리는 낮아졌으며 투자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집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산이 크게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산은 노동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월급은 조금씩 오르지만 자산 가격은 한번 움직이면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두 집단 사이의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과 자산이 없는 사람의 격차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지난 10년은 노동의 시대가 아니라 자산의 시대였습니다. 이 흐름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부의 집중입니다. 세상을 보면 기회가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 구조를 자세히 보면 부는 생각보다 좁은 곳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에서는 상위 소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 몇 퍼센트의 사람들은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될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자산은 자산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수익을 만들고 그 수익은 다시 새로운 자산이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자산은 점점 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자산이 없는 사람은 이 흐름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격차는 자연스럽게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속이라는 요소가 등장합니다. 부유한 가정의 자산은 대부분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산은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만든 자산이 자녀에게 넘어가고 그 자녀는 그 자산을 다시 불려나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부는 특정 가문 안에서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앞으로의 경제가 노력의 경제가 아니라 가문의 경제가 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이 말은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한 가지 변화가 발견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자산에서 상속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 평생 모은 돈보다 부모에게서 받은 자산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변화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도 교육과 노력으로 삶을 바꾸는 사례가 많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을 사회 이동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동성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자산을 가진 가정의 자녀들은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며 투자 기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의 자산은 다음 세대로 전달됩니다. 결국 출발선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거대한 상속의 흐름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올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규모의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약 80%의 사람들이 상속과 거의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이미 만들어진 자산 위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완전히 처음부터 자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기 때문입니다. 투자 수익과 부동산 상승, 사업의 성장처럼 자산은 새로운 자산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은 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반면 자산이 없는 사람은 노동과 소득으로 자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훨씬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제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자산에 대한 관점을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소득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월급은 노동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자산은 시간의 결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자산이라는 개념을 삶 속에 들여와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자산은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가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 세대가 만든 자산은 다음 세대의 출발점이 됩니다. 작은 자산이라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가족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큰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의 구조는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산 자체가 더 큰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는 105조 달러의 돈이 조용히 세대를 넘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될까요?